네, 안녕하세요. 표식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오늘도 아마 숙소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조용해요. 숙소가 엄청 조용해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 찍으려고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마 비가 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밖에 날씨도 되게 안 좋거든요. 날씨가 뒤에 되게 안 좋은데 다들 체력이 좋아서 아마 놀러 나간 것 같습니다. 저 빼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거를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려고 일단 영상을 켰고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가 있고 서드 비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셔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준비했었던 것들 그리고 뭐 준비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지고 나오면 좋은 것들.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 417번 비자예요. 417 비자고 이거를 처음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670달러였던 것 같아요. 호주 달러고 한화로 하면은 한 68만 원. 이 정도 돈이에요.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게 여권 그리고 잔액 증빙 증명서 이렇게 딱 두 개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잔고 증빙 저는 토스로 했었는데 최소한의 조건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준이 돈인 거고 호주 달러 5,000달러 정도인데 510만 원, 52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토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그게 나옵니다. 당장 제가 환전을 하지 않아도 호주 달러로는 얼마치다 라는 거를 이렇게 미리 좀 보여주고 도장 같은 거 찍어가지고 PDF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옵션 같은 게 있어요. 비자 신청할 때 같이 그거를 증빙을 하면 돼요. 5,000달러 딱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웃돈을 더 얹어서 증빙을 했었고 성공적으로 비자 신청이 끝나면 리시브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접수가 됐다 메일이 오고 다음으로 오는 메일이 그랜티드라고 해가지고 너 승인 떨어졌어. 너 이제 1년 안에 출국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뭐 한 달 걸려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바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마 AI로 그냥 전산상으로 빨리 돌리는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하게 그랜티드 메일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리시브드가 왔거든요. 접수된 메일보다 최종 승인 메일이 먼저 왔어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는 잘 엄청 빨리 나왔어요. 1분도 안 돼서 메일 두 개가 동시에 왔던 것 같고 최고 오래 걸리면은 뭐 3개월까지도 저는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5월에는 좀 출국을 하고 싶다 하면 미리 해놓으세요. 비자가 있어야 목적에 맞게 출국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최종 승인 그 그랜티드 메일을 받고 1년 이내 출국을 하면 돼요. 호주 도착일부터 카운트가 될 거예요. 총 1년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2년을 있으려고 해요. 2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최대 3년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 호주 지역마다 포스트 코드가 있어요. 한국에 우편번호가 있듯이 호주에도 포스트 코드가 있는데 인정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호주 이민청 그 사이트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특정 지역에서 일을 해야 돼요. 대도시는 거의 안 되고 외곽이에요. 도시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나가야 그때부터 슬슬 이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 인정이 되는 지역들이 한두 개씩 나와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드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업종. 조건이 1차 가공이에요. 1차 가공.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업종. 첫 번째는 농장이에요. 농장. 가지치기도 하고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육가공이에요. 육가공. 도축을 해서 슬라이스를 하고 패킹을 해서 출하하는 것까지 그 1차 가공 인정이 되는 업종이고 세 번째가 호스피탈리티. 리조트나 호텔 같은 데서 하우스키핑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이에요. 두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포스트 코드랑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세컨 비자, 서드 비자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비자를 받아서 1년 더 연장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총 88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인가 8시간씩 일을
하고 주에 40시간에서 45시간이 인정이 돼야 주말까지 카운트돼서 일주일 7일이 인정이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홀 나가 계시는 분들마다 이 계산법이 조금 상이해요. 안정적으로 하루에 7, 8시간씩은 일을 해야 된다가 핵심 포인트예요. 급여 명세서 페이슬립이라고 하는데 PDF든 메일이든 그 모아가지고 88일 뭐 90일 내가 이 정도 모였다, 근데 나는 여기서 1년을 더 있고 싶어 라고 하면 똑같이 처음에 1차 비자 신청했을 때처럼 $670를 또 결제를 하고 이거를 호주 이민청에 서류를 올려요. 일한 시간이랑 뭐 그거 급여를 계산해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너 뭐 됐다, 또 그랜티드 메일이 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1년 더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년을 더 있고 싶어, 그럼 서드 비자거든요. 169일인가 189일인가 아마 일을 더 해야 돼요. 이게 앞에서 일한 88일이랑은 이게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88일 끝나고 6개월 정도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년이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서 서드까지는 생각이 없고, 농장과 육가공 공장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이렇게 주로 3개를 가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일단 농장을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이유가 뭐냐면 일단 손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죠. 타투를 하는 작업자 분들도 이제 손으로 돈을 벌고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손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자, 사고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그건 어디 뭐 도시에서도 똑같겠지만, 그리고 이게 비 오는 날이나 날씨가 엄청 안 좋을 때는 일을 안 준다고 들었어요, 농장에서. 그럼 그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급여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날에 대한 페이슬립은 없어요. 이게 하루 카운트가 안 돼요, 그 88일 일하는 거에서. 그래서 세컨이나 서드를 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을 안정적으로 내 업무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거를 쉬프트라고 하는데 쉬프트가 꾸준히 나오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조건을 빨리 채울 수가 있으니까. 단점은 쉬프트가 날씨가 안 좋으면 쉬프트가 꾸준히 안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연락도 제때 안 줘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걸로는 당일에 출근해서 도착을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가서 얘기를 해보면 너 오늘 안 나와도 돼,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홀러들은 정말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농장은 최대한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 농장의 이제 장점은 뭐냐, 이게 사람을 거의 상시 뽑아요. 계절마다 수확하는 그 과일이나 야채가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출국하는 그 계절에는 어디가 지금 성수기고 어디가 비수기고, 그래서 내가 초기 지역을 어디로 가야겠다 하면 일을 되도록 빨리 구할 확률이 그나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해서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육가공 공장이에요. 육가공 공장은 제가 지금 이력서를 한 20몇 군데 넣었고, 불합격 메일이든 합격 메일이든 메일을 꽤 받았고, 제가 다음 주에 세컨 인정이 되는 지역의 메디컬 테스트를 보러 갑니다. 메디컬 테스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신 상태랑 피지컬적으로 조건을 갖췄냐를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전화로 간단하게 인터뷰를 봅니다. 정말 뜬금없이 그냥 전화가 와요. 저 어학원에 있었는데 시험 보고 있었어요. 시험 끝나고 뭔가 느낌이 쎄해서 이제 핸드폰을 봤는데 부재 종이 2통이 찍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 그래서 바로 나가서 미안하다, 전화 놓쳤다 하고 통화를 해서, 그때 매니저가 이제 너 통화 소리가 너무 안 좋다, 통화 좀 괜찮을 때 언제냐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전화 통화를 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영어로 간단하게 인터뷰를 보고 메디컬 테스트가 다음 주에 잡혔습니다. 다른 분들 말로는 메디컬 테스트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메디컬 테스트가 그쪽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제 하는 거라 어느 정도 뽑을 생각을 갖고 사람을 부른다고 해요. 균형 잡기 테스트도 보고 무거운 거
들고 스쿼트 하는 거나 위아래로 들었다 올렸다 하는 그런 테스트도 본다고 하고, 푸시업도 보는 것 같고, 이게 업체마다 달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뭐 너 마약하냐, 뭐 술 얼마나 먹냐, 그냥 그 눈깔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동태 눈깔인지 아니면 일할 의욕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보는 것 같고, 그 매니저랑 통화를 하는데 저는 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아직 어학원을 다니고 있고 26일, 이번 달 26일에 그게 다 끝나고 그쪽에 아직 숙소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 여기 숙소를 좀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다, 여기 숙소가 많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뽑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는 지역은 캐슬메인, 이 멜번 CBD에서 기차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갑니다. 세컨 인정이 되고, 그래도 전철 한 번에 가거든요. 1시간 반, 2시간 투자해서 그래도 다시 도시로 나올 수 있다는 그 지역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메디컬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저는 좀 시급이 낮습니다. 시급을 따지면 저는 풀타임이에요. 다른 육가공이나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워홀 분들은 풀타임으로 잘 안 뽑거든요. 이게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보통 대부분의 워홀러 분들이 일하는 포지션이 캐주얼이에요. 이게 시급이 엄청 높아요. 한 31달러부터 거의 보통 시작을 해요. 그리고 35달러까지도 받고 전 40달러까지도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완전 불안정합니다. 그 연락 없이 자를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쉬프트, 그러니까 업무 스케줄을 아예 안 줘요. 업무 스케줄 왜 안 주냐 그러면 너 잘렸어, 미안, 안 나와도 돼. 이게 캐주얼입니다. 이게 캐주얼인데 저는 풀타임이에요. 이게 고정적으로 잘릴 일도 거의 없고, 제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면 현지인 분들이나 엄청 경력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풀타임이랑 파트타임 정도인데, 저는 솔직히 신경 안 써요. 그 막 돈이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빨리 세컨 따서 도시 와서 타투하고 싶다, 이게 제일 커가지고, 그래서 저는 풀타임으로 갑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일을 구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일을 구했고, 제가 이력서를 저번 주 주말에 넣었거든요. 연락이 이번 주 평일에 왔어요. 물론 불합격 메일도 있고 했는데, 이게 정말 운입니다. 지금 6월인데 호주가 6월 말에서 7월에 이 국가적으로 회계 정산 뭐 그 시즌인가 봐요. 한국으로 따지면 연말 정산 그런 건데, 이때 잘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일자리가 비수기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냥 그래도 뽑힐 애들은 뽑히겠지 하고 나왔는데, 주변에서는 좀 일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힘들긴 하구나,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연락을 받았고, 지금 메디컬 테스트가 이제 다음 주 평일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 차 타고 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볼 것 같고, 이제 패스가 된다면 방도 보고 계약을 해서 저는 한 5, 6개월 정도는 일할 것 같아요. 88일을 넘어서 5, 6개월 정도 일을 할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시드를 어느 정도 모아서 제가 여기 CT로 다시 넘어왔을 때 당장 타투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잡고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간단하게라도 구하고 타투샵을 알아보고 손님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그 시드머니를 모아서 다시 돌아올 생각이에요. 이 CBD 도시 쪽으로. 육가공 장단점을 얘기를 하면은, 육가공 장점, 일단 캐주얼이라고 해도 시프트가 되게 꾸준히 나와요. 농장이랑 다르게 어쨌든 실내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 되도록이면은 워홀 비자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물론 난 1년만 있을 거다 라고 하면 농장, 공장, 호스피탈리티 안 하셔도 돼요. 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나는 1년 더 있고 싶고 2년 더 있고 싶다 하면은 이게 조건이니까 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외지로 나가셔서. 그런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육가공 공장 가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시프트 잘 나오고 돈을 잘 줍니다. 돈 진짜 잘 주고요.
보통 한 30달러에서 35달러 사이 받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비위가 엄청 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호스피탈리티는 이제 리조트나 호텔에서 호스피탈리티, 하우스키핑 일을 하는 건데 요거의 장점, 요것도 시프트가 엄청 잘 나오겠죠. 실내니까 막 날씨가 엄청 변덕스러운 호주 안에서 되게 그나마 꾸준히 시프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에요. 단순 비교만 했을 때는 호스피탈리티가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나마. 이게 그리고 영어가 상당히 늘 것 같아요. 제가 봤었던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무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 방은 청소가 됐고 뭐 어디 방을 이제 가야 되고 이거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영어는 금방 늘 것 같아요. 농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그렇게 크게 늘진 않거든요. 영어를 엄청 좀 많이 쓰고 싶고 단기간에 적응을 빨리 하고 싶고 쉬프트도 안정적으로 받고 싶고 돈도 그나마 좀 세이빙을 하고 싶고 하다 하면은 호스피탈리티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고 이게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그리고 영어가 정말 자신이 없다. 나는 영어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러면 호스피탈리티로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호텔이나 리조트다 보니까 대부분 외곽에 있어요. 보통 휴양지, 호주 휴양지에 호텔이랑 리조트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스트 코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장, 공장에 비해 더 외곽에 있어요. 제가 봤었던 분은 사막 한가운데 호주 중심부에서 호스피탈리티 세컨, 서드를 따려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래서 이게 돈 쓸 데가 없어서 돈은 엄청 잘 모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농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호주에 놀러 오는 계절이 대략 정해져 있잖아요. 막 한겨울에 오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즌이 있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오셔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농장, 육가공 공장, 호스피탈리티 이렇게 3개 정도가 있고 이게 또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이 있어요. 뭐 엄청 외지, 정말 사람 거의 없는 현지의 그 현지인 분들도 거의 잘 안 있는 그런 지역에 가면 이제 뭐 바텐더나 레스토랑, 카페 일을 해서도 이 세컨 잡, 서드 잡을 딸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문화생활은 거의 포기하셔야 되고 차 없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거의 비행기나 대중교통으로 2, 3일씩 들어가서 이제 이 일을 구하는 거라 거기서 또 나름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호주 날씨입니다. 이게 오늘 원래 보타닉 가든의 레이저 쇼 같은 거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비가 온다는 예보를 알고 있었어가지고 같이 클래스메이트들이랑 가려고 했었는데 취소하길 잘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앞이 안 보여요. 저기 보이면 저기가 이제 CBD, 저기가 이제 도심인데 안 보입니다. 지금 비도 오는, 보시면 지금 비도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엄청 안 좋은데 오늘 룸메이트들이 다 나간 것 같은데 살아서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못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